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 중학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와 문제풀이를 할 시대는요.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 요 주제예요.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일단 삼국이 성립한다라는 새로운 어떤 단원으로 넘어갔는데 이 그 세 나라 중에서 고구려가 제일 먼저 선택이 된 것이 이 단원에서 뭐 가나다 순일 수도 있고 고구려 백제 신라 수디니까요. 뭐 고구려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언제나 약간 고향처럼 느껴져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이유로 선택이 됐든 고구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일단 수도가 졸본 더 위쪽이었는데 국내성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방어에 유리하게끔 그렇게 약간 뒤로 물러선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중앙 집권 국가가 성립되었다. 1세기에. 보세요. 여기에 옥저 정복했고 그래서 영토를 확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비옥한 땅을 확보하고 요동지역으로 진출하는 기반을 확보했다. 그리고 게르부 여기에 왕위 세습이 있어요. 고씨의 왕위 세습. 그리고 관료 조직을 정비했다. 이 인물이 바로 태조왕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삼국이 성립되는 중앙 집권 국가에서 꼭 첫 번째 그 단계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영토를 확보하고 그리고 왕위를 세습하고 그리고 관제를 정비하는 거였잖아요. 이것들을 다 태조왕이 이루어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부를 성립하고 그리고 부족장을 중앙 귀족으로 편입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이 오부라는 것이 옛날에는 5개의 부족이라는 뜻이었는데 이제는 5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을 나누게 되었고요. 왕이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게 된 왕이 있어요. 바로 고국천왕 때입니다. 이 고국천왕은 그 불쌍한 백성들을 돕겠다면서 진대법을 실시한 그런 왕으로 또 유명하죠. 자, 그리고 요동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낭랑을 축출했다. 313년에. 그래서 완전히 한사군을 물리친 그런 왕으로 고구려에서 유명한 분, 미천왕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앞서서 가면국사학당에서는 약간 핵심적인 그런 왕들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되어서 여러분 교과서에서 정리할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고구려의 정치체제. 체제 정비를 하는데 일단은 고국 원왕 때 국내성을 함락당하고 백제군이 와서 평양에서 전사하면서 약간 그 백제 세력에게 밀려가던 때, 요때가 있어요. 요때는 이제 백제가 워낙에 세니까 이제 국내 그 어떤 체제를 좀 완비하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나가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체제를 정비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깨웠었던 왕은 소수의 왕이에요. 그래서 중국 전진에서 수용했고 왕실의 권위도 이렇게 높이고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통일하기 위해서 정서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종교 바로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고 관리를 등용해서 유학 교육 기관인 태학을 설립하게 돼요. 이것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유학이라는 것이 왕을 일단 최고로 여기거든요. 그리고 왕 밑에 신하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운영한다.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 정신적인 뒷받침이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유학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와 함께 율령이라는 걸 반포하여서 나라의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끔 규범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 율령을 반포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잘 나라를 왕이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일각에서는 귀족들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것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완비하는데 율령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수령만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죠. 전성기. 전성기 때는 무조건 힘을 보여주기에
약간 집중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근데 고구려는 이 위로 막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그 아들은 또 아래로 막 내려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 전성기 첫 번째 왕이 광개토대왕이죠. 소수림의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백제와 신라도 압박하지만 만주 쪽으로 막 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백제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한강 이북까지 아들이 한강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아들이 뭔가 업적할 걸 좀 남겨놓은 느낌도 있어요. 어쨌든 한강 바로 위에까지는 광개토대왕이 진출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신라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신라는 내무랑 때였거든요. 근데 왜구가 계속 왜나라의 군대 왜구가 계속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위치 자체가 여기 신라 있잖아요. 여기 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는 늘 외에서 뭔가 쳐들어와요. 도적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신라가 이제 이때는 좀 작았기 때문에 이 고구려 형님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고구려에서. 그래서 도와주세요 할 때 도와주려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왜구를 격퇴하고 심지어 그러면서 돌아갈 때 여기 가야가 아직 있었을 때요. 이렇게 돌면서 슬쩍 가야까지 건드리고 가면서 금강가야가 막 밀려가고 이렇게 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게 바로 누구 때다? 광개토대왕 때다라는 거. 자, 그래서 왜군을 격퇴하고 돌아가는 길에 금강가야까지 타격하고.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와, 왜군, 이 형이 너무 멋있게 왜군을 처단해 주었어. 뭐 그런 내용이 내무랑 시기에 만들어진 호명 그릇 안에 들어있어요. 호우총 안에. 여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주 지역, 사실 근데 이 내려온 것보다는, 광개토대왕은 이렇게 만주벌판을 달려간 것에 훨씬 더 뭔가 업적에, 그 이름이 있죠. 중국 후현을 공격하고 요동 지역을 장악하고 동부여, 숙신 이런 곳을 굴복시켰다. 만주 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고구려의 천하관을 보겠습니다. 일단 고구려는 자신을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은 중국하고도 본인이 대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락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 그러니까 독자적인 연호라는 것은 중국도 연에 호를 붙여요. 연도에. 그래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서기 몇 년인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즉위하고 나면은 뭐 개똥 1년, 개똥 2년, 개똥 3년 이런 식으로 그 왕이 즉위하면 자기가 어떤 연호를 붙여서 그때부터 1년, 2년, 3년 이렇게 하고요.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다 환산해가지고 그게 서기 몇 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 아시아에서 중국의 연호로 역사서를 써요. 그러니까는 개똥 3년에 우리의 왕이 뭐 즉위를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독자적인 연호로 영락 1년, 2년, 3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중국 거 쓰지 않을 거야. 우리는 중국의 눈치 볼 필요가 없거든. 그 정도로 본인이 강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태왕이라는 칭호도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신라를 좀 자기보다 낮게 봤어요. 여기서도 신라가 요청했을 때 형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기 동생 정도로 봤고 심지어 매금 그리고 동의 이런 단어를 써서 낮게 보면서 오랑캐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왕을 동의 매금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 광개토대왕 능비에서 얼마나 그 본인의 그런 그 세력을 넓혀 나갔느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기록한 건 아니고요. 장수왕이 자기의 아버지의 그런 그 업적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해 놨는데 이런 내용도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갈게요. 자, 다음 왕은 장수왕이죠. 광개토대왕과 약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전성기 시대가 약간 광개토대왕에서 장수왕까지 넘어가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왕은 앞으로 막 위로 뻗어 나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한반도를 완전히 차지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진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외교가 안정되고
중국 남조 북조와 교류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안정이 되면서 이제 일단은 북쪽으로 가던 아버지가 좀 마무리를 하고 본인은 더 이상은 중국이랑 싸우지 않고 내려간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도 이제 더 내려왔어요.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평양으로 천도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나 더 내려갈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수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거는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국내성 기반의 귀족, 원래 수도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은 기반이 약해지고 이제 평양성에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고구려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일단 대동강 유역에 평양성이 대동강 유역에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고구려가 예전부터 너무 척박한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국 쪽으로 내려가자니 거긴 너무 세고 한반도는 내가 일단은 우리의 약간 근거지이기도 하니까 내려가겠다. 특히 나 한강 꼭 내가 차지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전에 평양성에 대동강 유역 부근에 있는 평양성에서 일단 자리를 잡는다. 여기가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더 풍부한 곳이에요. 자, 남진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증거로 충주에 고구려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왔는지가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보여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요런 남진 정책을 하게 되면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어요. 백제가 셀 때는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친해지고 고구려가 셀 때는 백제하고 신라가 친해지는 거고 신라가 세지면 백제와 고구려가 친해지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구려가 세진 상황이니까 백제하고 신라는 친해질 수밖에 없다. 나제 동맹이 결성이 돼요.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힘을 합치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래 한강은 백제가 먼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한강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근데 내려오니까 결국에 밀려 내려간 거죠. 그래서 백제가 수도를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성 수도를 함락당하고 이제 내려가게 되죠.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고구려 입장에서는 함락을 시키고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구려의 정치체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정치체제, 통치체제라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뭐라고 했죠? 중앙정치조직, 지방행정구역.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직도를 봐야 된다고 그랬고 여기는 지도를 떠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왕 밑에 누가 있었느냐, 나라를 어떻게 나눴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고씨 왕족이에요. 왜냐하면 고주몽의 자손들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오부 출신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정치를 주도했었다. 옛날에 그 연맹왕국 시대에 대가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따로따로 다스렸던 걸로 다르게 이제는 이 나라를 따로따로 다스렸던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들을 다 한마디로 왕에게 상납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귀한 존재로 남아서 또 역시나 나라의 운영에 참여를 했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누가 왕이 중심이 된다는 거. 자, 일단 중앙에서 왕 바로 밑에 누가 있냐면 대대로가 있어요. 왕 바로 밑에. 그리고 대대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통치체제 안에서 이하 10여 등급의 관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귀족 가문들이 제가회의라는 회의 체제를 통해서 뭔가 나라에서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결정을 하고 왕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구역을 보면요. 수도. 그러니까는 고구려니까 국내성이나 뭐 평양이나 이런 곳이죠. 이런 곳들을 보통 5개로 쪼개서 다스렸다. 그리고 지방도, 그러니까 고구려 전체를 5개로 나눠서 다스렸다. 그래서 그 지방에다가 각 지역에 왕이 파견한 지방관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고구려에 대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어요. 전성기 때하고 통치체제까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소수리망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소수리망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어떤 왕이죠? 두 번째 왕이죠. 자, 그러면 발전 단계의 왕이에요. 발전 단계의 왕일 때 하는 일, 율령, 그리고 불교. 자,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어떤 일들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소수리망의 업적으로 옳은 것, 첫 번째 태학 설립.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태학 설립도 소수리망은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발전 단계의 왕이 모두 다 한 건 아니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22남로, 이거는 일단 백제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옥저 정복. 옥저를 정복하거나 어떤 그 영토를 확보하고 있는 그 시기는 언제죠? 태조왕 때죠. 그죠? 불교를 소행했다. 여기 나오죠? 불교. 그 다음에 국학을 설치했다. 태학하고 국학은 다 같은 교육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신라의 교육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율령, 불교. 율령이 빠졌네요. 비읍. 자,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 리을, 비읍.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도와 같은 시기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지도와 같은 시기, 자, 여기 보면 한강 유역이 누구의 땅이에요? 고구려 땅. 그리고 뭐 엄청나게 고구려의 땅이 넓어요. 자, 그렇다면 요건 언제예요? 5세기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구려의 전성기 때 어떤 사실이 있었죠? 신라의 침입한 외를 격퇴했다. 예,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돌았다가 금관가요도 살짝 건드리고 올라왔다.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겼다. 이건 장수왕 때, 그죠? 그 다음에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고 충주 고구려비를 세웠다. 이것도 역시나 같은 왕이죠. 장수왕. 자, 그 다음에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이것도 역시나 그 고구려의 어떤 세계관에서 우리가 최고다. 전성기 때 그런 생각을 반영했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백제와의 전투에서 패해서 국왕이 전사였다. 자, 이거는 백제가 한참 세질 때의 시기죠. 그건 4세기예요, 4세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 나머지 1, 2, 3, 4번하고 다른 시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고구려의 역사적 사실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왕위 계승이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다. 자, 이건 고국천왕 때죠. 자, 근데 고국천왕을 딱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단 성립 단계 근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거는 전성기 때죠. 자,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것은 성립 전성기 사이 발전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였다. 이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한 사람이 누구예요? 광개토대왕이죠. 자, 전성기예요. 자, 근데 전성기 중에서도 얘랑 누가 더 먼저예요? 이게 먼저죠. 이게 아버지고 이게 아들이니까. 남아정책이니까요. 그렇다면은 순서는 기역, 디귿, 리을, 니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제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왕이 누구냐? 졸번에 나라를 세운 이 나라는 고구려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며 평야지대로 진출했다. 2세기 후반에 왕에 오른 땡땡땡 중부, 동부, 서부, 방위명 5부가 성립했고 부족장이 중앙귀족으로 편입됐다. 왕위 계승도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바뀌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왕 고국 천왕 방금 앞에서 봤었던 그 왕 중에 한 명이었죠. 그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명국사학당에서 큰 틀을 설명했던 것에 추가로 나오는 질문들 중에서 좀 자주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왼쪽 사진은 현재 중국 지린성에 있는 땡 왕릉비예요. 장수왕이 아버지인 땡의 여기 다 누굽니까? 예, 광개토 대왕이죠.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능비이다. 높이는 6m가 넘고요. 고구려의 건국 내력과 광개토 대왕의 대외 정보 활동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에 옳은 것. 이 사람은 율령을 반포하고 태학을 성립했다. 이거 누구예요? 이제 소수리망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동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낭랑을 축출하였다. 낭랑을 축출한 왕. 일단 미천왕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모른다 하더라도 요동지역으로만 세력을 확대했다. 만주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아니다. 그리고 낭랑 축출은 4세기 때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세기 때라면은 광개토 대왕하고는 좀 멀죠. 그리고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고 금강가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자, 이게 호어명 그릇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광개토 대왕의 내용입니다.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진 정책 누구예요?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했다. 지금 보면 자꾸 내려가고 있잖아요. 역시나 장수왕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일단 문제풀이를 하는데 고구려에 대해서 오늘 해봤어요. 문제풀이를 할 때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뭔가 할 때 기본적인 내용에서 뭔가 문제 풀면서 추가되는 것들 그것만 더 알아둔다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는 많지 않지 않을까.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립니다. 여기서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